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즈입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로 불장입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에 무게가 실어지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JP몰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완만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도요타를 갔는데 내년에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칩 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들어오는 차의 숫자를 보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생했다고 하는 부분이 가격이 비싼 부분도 있는데 들어온 차가 많지가 않아서 차를 전보다 많이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칩 문제 해결은 가봐야 아는 문제인데요. 마침 차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백악관은 인프라 투자하고 여러 지출 사안으로 돈을 써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정부가 계획했던 정책도 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 만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물가 상승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신경 써야 하고 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유가 안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정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게 에너지 쪽인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고 에너지 상승이 안정이 되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요즘 리테일 쪽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외 여러 종목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출의 숫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매출의 숫자가 증가가 했어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이익은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어지면서 지금의 매출 증가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말과 또 같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리테일 쪽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5%로 예측을 했는데요. 5월에 전망했었던 게 4.3, 그러니까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전망으로는 올해는 2.4% 예상했고 내년에는 2.2%, 2023년에는 1.4%로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물가 상승에서는 절반 이상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나오고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상승을 유발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체크하고 가면 1.57 정도인데 우리가 적응되어 있는 숫자인 듯 보이고요. 테이퍼링 한다고 은행주 사야 한다고 추천하고 그리고 관련 ETF들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확인시켜 드린 부분인 듯 합니다.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린다고 은행주가 무조건 상승이면 모든 투자자들이 은행주 사고 다 부자될 수 있는 건데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빅테크 상승이 더 컸었죠. 주식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주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향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는 은행주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닌 듯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잘 걸러들으면서 주식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조달하는 규제를 완화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헝다그룹의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중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헝다가 무너지게 가만히 두진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헝다그룹을 무너지게 놔두는 건
무언가 하나를 얻거나 폭탄처럼 사용을 할 것이지 그냥 무너지게는 못할 것이고, 만약 헝다그룹이 무너져서 미국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미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행에서 달러를 빼게 만들거나 달러들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중국은행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의원들의 부 늘리기로 작전을 짰었다는 루머도 있었고요. 이건 의원들의 주식 관련 뉴스 나오기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말이 나오는 부분은 내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명분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헝다 문제로 명분을 삼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증시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과 쉬어가는 장도 나오지도 않고 마치 묻지마 상승처럼 계속 오르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내년이 오기 전에 생각해 놔야 하는 부분은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더 상승할까봐 리밸런싱이나 현금화 시키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해에 정말 쉬지도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상승이 내년에도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증시 폭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 쉬어가는 장이 나올 것이고 빠르게 상승한 만큼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이번에 11월 말이나 12월로 연말 랠리가 나온다면 그 후에 수익 실현과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의원들의 불쌓기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파월 연임 결정이 쉽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월 의장이 지수펀드를 매각을 했는데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라고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임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쉽게 결정이 나지 않으니 몇 주 전부터 파월 의장이 사임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그때는 더욱더 파월 의장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도 이런 루머들이 나왔었는데 연임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파월 의장 연임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도 무게가 실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증시는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폭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상승장이 나오는 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막 급등이 나오는 장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한동안 하루 막 오르면 하루는 막 내리고 섹터별로 다른 변동성이 출현을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우프지만 불장이고 어느 섹터가 증시를 못 받치니 다른 섹터로 돌리고 섹터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지만 어쨌든 증시를 받치니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리테일 쪽이 핫한 모습을 보였고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어서 증시를 받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내릴 것 같지만 누군가가 파는 매도세를 누군가가 계속 받아내고 있는 장세입니다. 거래량이나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계속 누군가가 매도세를 받아내고 그 물량을 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로블록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로블록스는 계속 매도세를 누군가가 받아내는 게 보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옵션으로 수익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종목도 증시를 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증시 상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지지율은 낮고 이 상황에서 증시가 내리면 조정 폭락으로 바로 이어짐이 가능하며 미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고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폭락이 나오면 미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 이번 해까지만 유효가 됩니다. 내년은 내년으로 넘어가 봐야 아는 일이고요. 차트상이나 증시의 흐름으로는 다음 주에도 증시가 좋은 흐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안 좋은 흐름에서 다음날도 마치 또 하락할 것 같이 하고 다음날 상승하고 상승할 것 같으면 다음날 하락하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가는 장은 아니지만 절대 증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팡주식 기업 분석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서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매수하고 빅테크 우량주는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새로운 종목 발굴 영상 보고 물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에 왜 종목 발굴 안 하냐는 댓글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미 다 아는 종목들인데 워크호스 종목 발굴, 텔라닥 종목 발굴 이런 거 매수해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친구가 물려서 힘들어했던 것만 생각하면 참 기본에 충실하시고 쉽게 주식하세요. 돈 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추가로 매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매도한 테슬라 주주들이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바라보던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테슬라, 이게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틀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투자자들도 많은 듯 보이고요. 어느 곳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이 조정은 새로운 상승의 출발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증시가 내려가지 못하게 잘 받쳐주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증시가 폭발할 것 같다고 해서 정말 폭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수의 흐름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좋은 흐름에는 횡보도 동반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생각해 놓으시고 증시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린 로블록스 한번 주시해 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멘탈은 100불 부근 이미 왔다 갔는데 다음 주에 주시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